오늘은 한 고등학교의 특별한 수학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명문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떠난 수학여행에서 겪은 흥미진진한 경험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공유해 주셨어요. 시작해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시징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어요. 학교에서는 올해 수학여행지를 두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후보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매력적인 여행지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죠. 결국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전교생이 참가한 투표는 굉장히 팽팽한 접전이었고, 결과는 단 2표 차이로 일본이 선택되었습니다. 한국을 원한 저로서는 아쉬워했지만 어쨌든 투표 결과에 따라 일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불안장애로 인해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추억을 만들고 싶어 수학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안하게 일본으로 가게 되어 걱정이 되지만 용기를 내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수학여행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아빠는 살짝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에서 있었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심한 배멀미를 겪고 지갑까지 잃어버려 여행이 엉망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친절한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았다고 하셨죠. 너무 힘든데 무리해서 가지는 말라는 조언도 해주셨죠.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일본으로 떠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역사적인 명소를 방문할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맛있는 스시와 도쿄타워랑 오사카성에서 사진 찍을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출발을 앞두고 계속해서 걱정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발생과 홋카이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속보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았고 한국을 원했던 친구들은 학교에 다시 투표하자고 요청하며 다시 한번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솔 선생님들과 여행사 측에서는 일본은 재난 관리가 뛰어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죠.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대중교통이 두려운 저로서는 밤을 꼬박 새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본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들뜬 기분이었어요. 다행히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만약 지진이 나거나 폭설로 비행기가 결항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리고 마침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체크인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익숙한 베이징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도쿄에 도착했죠. 일본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본어 안내방송을 들으니 진짜 일본에 온 게 실감났어요. 도쿄에 도착한 우리는 기대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공항을 나섰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차가운 공기에 깜짝 놀랐어요. 베이징도 겨울이면 꽤 춥지만 일본의 바람은 생각보다 더 매서웠죠. 코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몸을 감쌌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도쿄의 야경을 보았지만 가만히 창밖을 보다 보니 곳곳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일본은 워낙 도로 정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그냥 공사 중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물 벽에 균열이 나 있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그냥 노후된 건물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도로 위 차량들이 꼼짝없이 갇혀버린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러자 가이드는 긴장감 없이 말했죠. 일본은 폭설에도 익숙해서 공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뉴스 화면은 달랐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고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웠죠. 그걸 본 저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건물이라든지 도로공사 왠지 어수선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방에 누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잠을 들었어요. 분명히 출발 전부터 뉴스에서 일본의 자연재해 가능성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이드와 선생님을 믿고 여행을 떠났지만 막상 일본에 도착해보니 현지 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뉴스 속 홋카이도의 폭설 장면과 균열이 난 건물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일본에서의 둘째 날, 도쿄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나 사이타마에서 엄청 큰 싱크홀이 생겼다고 했어요. 깜짝 놀란 우리는 곧바로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 지름 40m, 깊이 15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변 도로와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도쿄 일부 지역에서도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도쿄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니 인도와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 외벽에도 금이 간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안전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도시 기반 시설이 튼튼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도로가 내려앉고 싱크홀이 생긴 걸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때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를 본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원래 땅이 연약한 곳이 많아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싱크홀까지 발생했다니요. 결국 가이드와 선생님들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직접 학교에 연락을 시도했고 한국 뉴스도 찾아보면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나왔죠. 하필이면 일본을 선택해서 이런 일을 겪다니 너무 속상하고 짜증났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거세져 순식간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겨울철에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라 사람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보기 드문 풍경이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눈이 점점 더 쌓이면서 열차 속도가 느려지더니 결국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폭설로 인해 선로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열차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기저기서 한숨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의아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도 해주고 철도나 도로 통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이모 댁을 갔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바로 비상 문자도 보내고 대체 교통편도 마련해 주더라고요.
안내도 친절하게 잘해줘서 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좋은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느려요. 한국에서는 이런 폭설이면 제설 차량이 바로 투입되고 도로 상황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잖아요. 한국처럼 AI 기반 재난 문자 시스템이나 실시간 기상 데이터 분석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도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늘 참고 기다리라는 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시간이 넘게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빠는 학교의 조치를 확인하며 안전 문제를 따로 알아보셨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제 안위를 물으셨습니다. 눈 덮인 선로 위로 천천히 나아가는 신칸센을 바라보며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만끽하며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긴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이었기에 기념품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과 지면이 약간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한 학생이 깜짝 놀라 외쳤고 다른 학생들도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흔들림은 몇 초간 지속되었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멈춰 서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대체로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나면 바로 뉴스에 나오고 재난 문자도 올 텐데 여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게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한 학생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 지진이 난 적 있었거든. 근데 바로 재난 문자 오고 방송에서도 계속 안전수칙 알려주고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안내방송을 해주더라. 일본은 이렇게 지진이 자주 나는데도 대응이 너무 느슨한 것 같다고 했죠. 학생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설이나 폭우가 와도 신속하게 대처하던데 일본은 왜 이렇게 무심한지 불안해하며 이야기했죠. 이번 수학여행이 실망이 너무 컸어요. 일본에 오기 전에는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참는 것뿐이었네요.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경험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늘 재난이 잦은 나라였지만 그만큼 대비가 철저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의 불안한 기억을 안고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날, 학생들은 여행을 돌아보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분명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찰과 전통적인 골목길, 화려한 도심과 정갈한 거리 풍경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일본의 대응 태도였습니다. 폭설로 인해 신칸센이 지연되었을 때도 갑작스러운 지진을 경험했을 때도 일본 정부와 사회의 대응 방식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더욱 그 차이를 크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바로 재난 문자가 오고 방송에서도 계속 안내를 해주는데
일본은 그냥 기다려라라고만 하고 답답해했어요.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었으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문자가 왔더라고. 다음 날 뉴스를 보니까 밤사이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 일부가 침수됐는데 그래도 사전에 대비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한국에 못 간 걸 아쉬워했어요. 한국은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잖아. 그런데 일본은 늘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막상 대비책은 없는 것 같아.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학생들은 일본과 중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차이를 되새겼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여행을 마친 학생들은 일본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경을 즐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본 사회의 문제점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기 전 학생들은 창밖으로 일본의 도시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일본과 중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차이를 되새겼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본 수학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 여행지에서의 경험이 포함되어야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일본의 재난 대응 문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교사들도 학생들의 의견에 놀랐습니다. 일본이 관광지로서 인기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체험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학생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일본이 재난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폭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던데 일본은 그냥 괜찮다는 말로 넘어가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을 계획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일본이 과연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이에요. 토론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일본으로의 수학여행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라는 건 인정하지만 재난 대응이 미흡한 나라로 학생들을 보내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다는 의견이었죠. 학교 측에서도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다음 학기부터 일본 수학여행을 진행하기 전에 안전 대책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대체 여행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회적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현대화와 보존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는 복지 시스템의 차이를 경험하며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 속에서도 교육과 의료 등 필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얻은 경험들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행을 통해 얻은 교훈들은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앞으로의 선택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